안녕하세요. 인문학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입니다. 자, 앞선 세미나에서 우리 루소 선생님께서 어,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 의지 중에서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 일반 의지의 특징을 조금 더 명료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루소 선생님께 케이스, 즉 사례를 하나 들어달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그런 루소 선생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럼 깨끗하고 청결한 교실과 관련한 가상의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학급에 30명의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 친구들 중에 10명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귀찮아서 교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개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의 개별 의지는 사적 의지로서 개별 의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의 친구들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하여 버리려는 개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개별 의지는 일반 의지로서 개별 의지입니다. 이반 30명의 친구들 모두 개별 의지의 종합인 전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의지 중에 휴지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으려는 의지는 깨끗하고 청결한 교실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쾌적한 교실은 나뿐만 아니라 학급의 모든 친구들에게 이익이 되는 셈이죠. 즉 교실 바닥에 휴지를 버리지 않으려는 개별 의지는 공익을 지향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의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루소 선생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꼭 반드시 청결한 교실이라는 어, 케이스에 갇히지 말고 그것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어, 맑고 깨끗한 해운대 바닷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바닷가에 시민들이 관광을 오셨는데 그 시민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어, 가지고 온 자기가 어, 관광하면서 발생한 그 여러 가지 이 쓰레기들, 휴지 조각들 이런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가 귀찮고 또 그 봉투를 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운대 바닷가에 그냥 던져버렸다고 합시다. 자,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무시한 것이죠. 자신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공공의 이익과는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역시 개별 의지이지만 사사로운 사적 의지를 지향하는 개별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 의지로서 개별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른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수고스러움을 감수하고 자신이 발생시킨 휴지나 여러 가지 쓰레기를 잘 종량제 봉투에 추려서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니 해운대 바닷가의 바닷물이 깨끗한 상태로 그리고 모래사장도 청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것은 이건 역시 개별 의지입니다. 하지만 그 개별 의지는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죠. 깨끗한 해운대 바닷가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모래사장 이것은 나에게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 의지는 공익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한 차원의 개별 의지를 루소는 일반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의지로. 그러니 결국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지를 구성하는 개별 의지의 구성 요소이지만 개인이 사적 이익이 아닌 공적 이익, 공공선을 지향하는 개별 의지라는 측면에서 사익을 지향하는 사적 의지와는 질적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루소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이 일반 의지를 따르기로 합의하면 국가 상태로 이행합니다. 근데 이때 합의한다는 것은 일반 의지를 어떤 대표자에게
양도한다, 즉 맡기기로 합의한다는 그런 의미의 합의입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우리 앞서 우리 로크 선생님은 어, 계약 당사자의 자연권을 양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즉 맡긴다. 어떻게 맡기느냐? 대표자를 선출해서 맡긴다는 거예요. 대표자를 단 저항권은 맡기지 않지요. 자연권을 대표자를 선출해서 맡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로스 선생님도 이런 로크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대표자에게 양도를 통한 합의 그런 것을 의미하십니까? 그런 루스 선생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의지는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는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에서 노예의 모든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넘겨줄 때나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양도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루스 선생님은 국가 상태의 출현, 즉 일반 의지를 통해서 확보되는 국가 상태는 여전히 자연 상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확보된다. 왜냐하면 그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양도 맡겨서 그 맡긴 양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일반 의지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의지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계약 당사자인 나의 생각과 의견과 동일시하게 되기 때문에 즉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마치 나의 생각과 의견인 것으로 인정,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에 나의 생각과 의견이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즉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이 독립 변수라면 나의 생각과 의견은 그 독립 변수에 예속되는 종속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만약에 일반 의지를 이러한 양도와 대표자 선출이라는 방식으로 일반 의지가 작동하게 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그 일반 의지가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온전히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도와 대표자의 방식으로 양도를 통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일반 의지가 작동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확보될 수 없으니 일반 의지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러한 양도에 바탕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일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의지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일반 의지는 원래부터 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국가 권력은 일반 의지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는 일반 의지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대행자 혹은 대리자라는 것은 그저 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부름꾼은 나의 주문대로만 일을 처리할 뿐이지 나를 대신하여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달앱을 통해 피자를 주문했는데 배달 기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피자를 짬뽕으로 바꾸어서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배달 기사님은 우리의 의지를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주문한 대로만 배달해 주면 됩니다. 대표자가 아닌 대리자는 바로 배달 기사님과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자, 그래서 루소는 일반 의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가? 그것은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누군가를 대표자로
일반 의지는 양도, 즉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누군가가 대표자로 출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양도 맡겨서 그 누군가가 대표자로 출연한다면 그 대표자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마치 나의 생각과 의견인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그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에 내가 종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의지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지향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은 그러한 양도를 맡은 대표자의 방식으로 일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는 대리자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즉 일반 의지를 대리하고 있는 국가는 일반 의지를 대리하고 있는 혹은 대행하고 있는 국가는 그저 어,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어, 전달해주고 모아서 수렴하는 그런 대상이지 어, 자의적으로 마치 자신의 의견을 우리의 의견인 것처럼 간주해라, 인정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의지의 온전한 작동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루소 선생님께서 결국 우리는 일반 의지를 바탕으로 그 누구에게도 그 누군가가 국가라 할지라도 그 어떤 대상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셈이죠. 우리는 일반 의지를 통해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거의 준하는 버금가는 사회적 자유를 확보합니다. 그 사회적 자유를 통해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구성합니다. 일반 의지는 루소 선생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 의지는 누군가에게 맡기는 양도를 통해 그리고 대표자를 통해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의지는 대행 혹은 대리의 형식으로 국가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도를 매개로 한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일반 의지가 작동한다면 결국은 그 대표자의 생각과 의사를 마치 나의 생각과 의견인 것처럼 간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종속되는 것이죠. 일반 의지가 이렇게 종속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일반 의지를 통해서 출현하는 국가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을 확보한다는 즉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사회적 자유를 확보한다는 이 루소의 본질적 근본적 의도가 훼손되기 때문에 일반 의지는 양도와 그리고 대표자 선출을 통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오직 국가가 대리하는 형태로만 일반 의지가 작동한다. 그래야만 자연 상태에 버금가는 즉 자연 상태의 자연적 자유에 버금가는 국가 상태의 사회적 자유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루소의 관점입니다. 자, 이어서 루소 선생님께서 반면 우리는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마치 나의 의사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대표자에게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 사람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순간 그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마치 나의 생각과 의견인 것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마치 여러분 자신의 의사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대표자에게 권한을 양도한다는 것은 주인님의 뜻에 순순히 따르겠다는 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자, 여기서 루소는 한 번 더 일반 의지는 양도를 통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보고 있어요. 양도를 통한 자연권을 양도하고 그리고 그 양도된 자연권을 떠맡는 대표자 선출을 통해서 일반 의지가 작동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일종의 주인과 노예 사이의 계약관 간에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을 독립변수로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의견은 그 독립변수인 대표자의 생각과 의견인 것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의지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동할 수도 없고 어떻게 대표자가 내가 아닌데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포착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랑 예쁘게 잘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여러분께 이러는 거예요. 오빠, 오빠 나 오늘 좀 삐졌어. 그러니 남자친구가 그래 나는 너가 왜 삐졌고 왜 마음이 토라졌고 왜 마음이 상했는지 너무 잘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풀어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빠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오빠가 내 생각을 다 읽고 나의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아닌데 여러분이 예, 아내가 아닌데 어떻게 여자친구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표자가 여러분이 아닌데 어떻게 대표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이 일반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제가 그렇다면 루소 선생님은 대표자를 통한 간접민주 정치를 주장하는 로크 선생님과는 다른 정치 시스템을 제안하시나요? 우리 로크 선생님은 자연권을 양도를 통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정치 체제,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바로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님과 대통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공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루소 선생님은 양도를 통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일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행을 통해서만 일반 의지가 작동한다고 했으니 결국 일반 의지는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양도하거나 그래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으니 루소 선생님의 입장은 간접민주주의의 정치 시스템을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니 루소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로크 선생님의 견해처럼 자연권을 양도할 수 있고 국가가 그 자연권을 대표한다면 간접민주주의 형태로 정치체제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의지로 승화된 자연권은 양도 불가능하여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가장 근접하게 구현하기 위해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 체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루소 선생님은 결국은 일반 의지가 양도를 통한 대표자 선출의 방식으로 즉 간접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이 아이디얼 타입, 이상적인 타입이라고 보지 않아요. 결국 이 일반 의지는 양도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국가를 할지라도 절대로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계약 당사자가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셈이죠. 어, 물리적으로 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토의 크기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넓은 영토에서 많은 인구가 직접 어떤 특정 공간에 모여서 어, 각각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고 그 생각과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 정책을 펼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루소 선생님 역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 방편으로서 중앙 집권이 아닌 지방 분권의 방식으로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세미나를 정리를 합니다. 자, 국가가 밥 먹여주는가? 제가 조금 여러분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타이틀로 삼았는데 사실상 이 타이틀은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이 원래 제 의도였어요. 무엇이냐? 국가가 나에게 혜택을 주는가, 혜택을 주는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분은, 어떤 학자분은 국가는 혜택을 준다. 자, 그 혜택은 무엇이냐? 생명권, 그리고 생명권과 더불어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진영에 있는 학자분들께서는 아니다, 국가는 혜택을 주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출현한 국가가 나의 도덕적 품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보금자리다, 보루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계셨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런 관점이셨고, 국가가 나에게 혜택을 준다는 관점은 홉스, 로크, 루소 선생님의 견해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견해와 달리 완전히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계셨어요. 바로 마르크스 선생님이시죠. 아니다, 국가 자체는 계급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니 필요 없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일종의 연합체, 공동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주장하는 마르크스 선생님의 견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의 다양한 우리가 관점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관점과 별개로 인문학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인 세보미인 저에게 국가는 무엇인가? 저에게 국가는 마치 이 자식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 혹은 꼭 아들, 딸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아내, 남편이 뭔가를 잘하면 흐뭇해요. 그리고 그 자식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내, 남편이 뭔가를 잘못하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그렇게 미스를 범한 그분을 우리가 책망하고 비난하거나 심지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뭔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항상 박수치고 격려하지요. 자식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조언을 한 후에 그 녀석과 서로 토의를 하여 그 부족한 점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자녀를,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국가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자식과 같은 존재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국가 권력도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국가 권력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실수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한 번의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싸고 그저 무조건 감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토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국가를 대하고 그런 의미의 사랑 그런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이 잘 조화된 그런 방식의 사랑 국가에 대한 사랑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상 인문학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